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오프라 윈프리의 책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네, 재밌는 책이죠. 네, 오늘 함께할 팀요, 워킹맘 북클럽의 김연희 씨, 황금자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 여자들 두 분 나오셨네요. 요즘 많이 바쁘셨나 봐요.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 하반기에 좀 네. 검진이 많아요. 그래서 검진자가 많아서 굉장히 정신없이 보냈고요. 네. 그리고 또 날씨가 오늘부터는 굉장히 또 추워졌네요. 그래서 몸과 마음도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검진자들이 추우니까 더 많이 오나 봐요. 저희는 연말에. 하반기에 원래 하반기가. 많아요. 네. 네, 상반기에 못했던 거를. 네네. 네, 연희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몸표기 운동이라고 바른 자세를 좀 유지하게 해주는 운동법을 제가 사범 자격증을 드디어 땄어요.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줘서 고맙습니다. 자격증을 따시다니. 그러니까요. 진짜. 네, 자격증 도전한 게 일단은 좀 가장 바빴던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또 서울 둘레길도 걸었어요. 와. 석 달을 매 주마다 걷는데 이제 2번 남았어요. 부럽습니다. 완주하겠네요. 네, 완주해요. 완주 배지 받으려고 열심히 걸었어요. 네. 아주 얼굴이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생기신 것 같아요. 걷는 건 자체가 네. 일단 건강을 도모해 주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번 걸어보세요. 네. 몸이 아주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요. 또 공감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만나서 저희가 마음까지 건강해지게 됐네요. 네. 네,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 오프라 윈프리의 책입니다. 직접 쓴 글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써준 글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책은 본인이 이제 직접 썼던 것을 모았는데요. 14년간 써놓았던 칼럼을 묶었습니다. 네. 읽고 싶죠. 네. 그래서 한 인간의 내면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 하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무슨 네. 생각을 하고 있나.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지? 네.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면의 통찰이 있을까. 저도 이렇게 구절구절 읽으면서 좀 감동이 많았던 책이었어요. 네, 저도. 맞아요. 네네. 그러면 작가와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작가는 1954년 미국에서 출생을 했고요. 네네. 미시시피주라는 좀 작은 주에서 태어났고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9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고 또 그녀의 아들이 2주 후에 죽는 고통을 겪는데요. 네, 정말 네, 안타깝죠. 네, 1983년 시카고에서 가장 낮은 시청률을 가진 아침 토크쇼 AM 시카고의 진행자가 되고 한 달 후에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거의 가능한가요?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쇼가 이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거든요. 명칭도 오프라 윈프리 쇼로 바뀌게 돼요. 네. 그리고 2011년 5월 17일 그 마지막 고별 방송을 했고요. 네, 25년 이상을 했죠. 네, 거의 네네. 28년 가까이 28년, 했고요. 네. 2005년 국제 에이미상 방송인상과 2012년 아카데미 시상식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대단해요. 이것만 들어봐도 어마어마하죠. 일단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책 줄거리도 좀 들어볼게요. 네. 줄거리는 어떤가요? 줄거리는 네. 오 매거진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에 한 번 칼럼을 썼는데 네네. 그 질문을 탐구해왔던 것을 묶은 책이에요. 네네. 그래서 기쁨, 회생력, 교감, 경외, 이런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진솔한 자기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온전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해라. 네.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세세한 부분은 직접 읽으면 더 공감이 갈 거예요. 네. 줄거리라기보다 이게 칼럼이기 때문에 네. 직접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상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28년간 토크쇼를 진행했잖아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북클럽도 이렇게 토크하잖아요. 네. 근데 하는 동안 행복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오프라 인프리 행복했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매일 그게 새로운 느껴지죠.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뭐 다른 것보다 뭐 어떤 다른 것도 얻어진 게 많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춤춰라. 후회 없이 대담하게 지칠 때까지 즐거움을 누리고 까르르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자.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진솔한 또 고백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뭐 네. 자기가 몇 킬로인지 뭐 110킬로 이런 걸 대단한. 굉장한 자신감 같은데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아까 작가 소개에서도 나왔었던 뭐 그런 미혼모 이야기까지 네. 그 진솔함이 정말 거리감 없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인상적인 부분 저는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가 좀 남의 탓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모든 경험, 그러니까 생각 하나하나, 이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 내 인생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또 만들어지는 거, 그걸 생각하니까 함부로 네네. 말할 수 없겠다, 선택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랬군요. 저는 10년간 감사 일기를 썼다고 했잖아요. 네네. 일단 하루에 5개씩 감사한 이야기를 적었던 그 자체가 삶의 힘의 원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그런 감사 이야기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뭐 바람, 햇빛, 수다 떨기,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뭐 그런 소소한 감사가 행복의 원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네. 특히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니까 그렇죠. 더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죠. 멋지네요. 굉장히 지혜롭네요. 그러니까 네. 감사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면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되뇌이게 되는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 인프리 하면 감사일기 정말 네,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알고 네. 있는 건데 삶의 주인이 또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그쵸. 감사한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도 사실 잠자기 전에 한 5가지 정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감사한 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작은 또, 거였는데. 또 생각보다 5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소소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찾아보려니까 많지는 근데 않은 뭐 거. 바람, 햇빛, 수다 떨기 이 정도면 찾기가 쉽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커피 한 잔 마시기. 네. 근데 그런 게 떠오르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칼럼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이 중에 우리 마음을 또 사로잡는 게 있었죠. 네. 네, 처음에 그 영적인 세계 그리고 또 작용 반작용. 그죠? 또 역경은 선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체를 이야기 못하는 것이 참 아쉽긴 한데요. 제일 먼저 한 4가지 주제를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프리가 확실히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 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이제 삶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감동이었죠. 네. 여기 읽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친구와 어울리며 옆구리가 결리도록 웃은 적은 언제쯤인가? 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주말 내내 놀러 간 적은? 아니, 말을 돌리지 말자. 만약 내일 당신의 인생이 끝난다면 당신은 해보지 않은 일 중 무엇을 후회하겠는가?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지금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겠는가? 우리는 매일 경이로움을 느낄 기회도 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감정의 마비 상태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나는 결코 보고 느끼는 것에 둔감해져서 문을 닫아거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가능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단계에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시작이 되길 원한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목표는 영적인 세계에 계속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모두 알아서 해결된다.
이 점에 대해 나는 확신한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미래를 앞서 생각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진정한 힘을 느끼려고 애쓴다. 감히 말하건대 그것이 바로 기쁨에 찬 삶의 비밀이다. 시편 37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니. 이 말을 주문처럼 외며 살아왔다. 네. 좀 듣고 보니까요. 네. 초점이 온전히 자기에게 맞춰져 있네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난 지금 네. 오늘 잘 보냈나. 네.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옆구리가 그 결리도록 웃은 적이 언제 있나? 뭐 이렇게 웃은 적 있습니까? 지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니까 웃고 있네요. 독서클럽 자주 나오셔야 되겠어요, 금자 씨는. 네. 사실 일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웃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에 치여가지고 그냥 무표정하게 빨리빨리 일을 마치려고 하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거든요. 근데 또 간호사가 너무 잘 웃어도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미소 띄는 얼굴은 항상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미소는 띄되 감정은 없이 미소 띌 때가 좀 있어요. 막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웃을 일이 많아서 웃지는 않고요. 네네. 그냥 그 사는 것 자체로 감사해서 그냥 마음에서 웃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표정도 옛날보다는 힘들어도 또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둘레길을 걸으면서 솔직히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일에 치여서 웃을 그런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면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길을 걷는다라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네네. 이제 그러면서 걸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고 연령이 되게 다양해요.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6기비 넘으신 어르신까지 그렇게 걸으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면 정말 옆구리가 결리진 않았지만 웃을 일이 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만의 행복감을 갖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나 혼자만의 행복이잖아요. 가족하고 별개로.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런 면에서는 올 가을이 저는 좀 행복했어요. 그 초점을 잘 맞추고 그러니까 사시는 것 같네요. 온전히. 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정말 이 순간순간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이제 옆구리가 결리게 정말 웃으면서 같이 공감하며 하는 이 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살아있다기보다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보는 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본인이 초점이 돼서 이렇게 순간순간 느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초점이 진짜 살아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머무는 것이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그죠? 이 부분도 굉장히 배울 점이라고 예, 생각해요. 과거나 뭐 근심 걱정 뭐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쵸. 자신의 마음이 이 말씀 구절에 마음을 옮겨서 네. 그 영적인 시간을 오래 가지려고 한다. 이 시간은 굉장히 영적인 말이었어요. 네. 네. 여기서 또 그 말이 있었는데 영적인 세계에 머무는 것이 본질적 목표다. 이렇게 본질적 말을 목표. 했어요. 네.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뭘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기쁨에 찬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이 작가가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까 감사일기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감사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그쵸. 됐을 때 온전히 그 감사가 나오잖아요. 네네. 굉장히 큰 거를 이 작가는 터득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이 주는 그 평안 속에서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네,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좀 솔직히 사실 생각이 하루 종일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끌려다니게 되고 뭐 제가 둘레길 얘기도 했지만 둘레길 갔다 오면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서의 어떤 즐거움은 그때뿐인 거고. 거기서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변덕스럽고 마음에 다시 변덕이 일어나고 결국은 생각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는 자기 컨트롤이 중요한데 오프라는 아마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한 그런 평정심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말하는 토크쇼도 그렇게 좀 장기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네네. 저도 감사일기는 예전에도 시도해 봤었거든요. 근데 꾸준함이 없어요. 정말 10년 썼다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그런 마음에 그런 뭐 단단한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편안한 상태는 있지만 이 그렇죠. 영적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오래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지하기가 어렵죠. 예, 근데 뭐 시편 이런 구절을 이용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오래 평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작은 거에서도 감사했다. 근데 제가 이걸 이게 비밀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쉴 수 있었던 거. 그렇죠. 자기의 마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안 되죠. 되죠. 그게 느껴지죠. 네네. 일단 마음 정리 정돈을 잘하는 사람 같네요. 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대단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분이 지금 굉장히 그 역경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 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죠. 사건 사고가 많았고 그런데 헛간이 불타 넘어져야 헛간이 사실 불타면 굉장히 싫은데 그죠? 근데 그게 넘어져야 달이 보인다. 저희 굉장히 심오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쁜 일 같지만 이 달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회생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래서 역경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진이 나도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진동을 피할 수는 없다. 살아있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경험이 일종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그로 인해 우리는 중력의 새로운 중심점을 찾아 여기저기 발을 디뎌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위가 흔들릴 때 뻣뻣하게 버티면 저항하는 대신 그러한 경험을 우리의 위치를 바꿀 기회로 여기고 받아들이자. 강인함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 역경을 마주하고 꿋꿋이 걸어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서 피어난다. 의연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의심이나 두려움, 피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와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힘을 내서 한 발짝만 더 내딛는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불굴의 정신을 일깨워 준다면 인생이 주는 가장 심오한 교훈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말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고난과 역경과 저항이 없이는, 그리고 종종 고통이 없이는 강인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손을 치켜들고 제발이라고 외치게끔 만드는 문제들이야말로 우리의 근성과 용기, 자기 단련과 결연한 자세를 길러주는 존재들이다. 네. 역경은 정말, 그쵸. 싫은데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우리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네.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역경, 어려움 이거 너무 싫은데요. 네. 여기서는 그거를 기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위치 이동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그 상황이 달리 보일 것 같아요. 위치가 달라지면. 그래서 네네.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근육이 생길 수 네, 있는 기회다. 아이들에게도 역경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특히 애들 실패도 해보고 좀 어려워봐야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요즘 저희 주변에 저도 그랬지만 항상 대접받으면서 싫은 소리 듣지 못하고 애들이 마음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쵸. 남한테 마음 숙이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지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는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역경이 그래서 오히려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한 역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의 단단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명으로 여겼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모두가 허물을 고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솔하게 토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일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역경이 나한테는 좋았었다. 좋은 네. 경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몇 번 말했었는데 남편이 좀 주식도 투자해가지고 돈도 잃어보고 또 이사도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있었고 네. 또 최근에는 한 이틀 됐나 저희 큰 오빠 한 분인데 오빠가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큰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며칠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움 자체보다는 네네. 그 마음에서 그 어려움을 못 넘어가니까 더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보여지니까 제가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게 좀 쉽게 벗어나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꼭 어려운 것만 아닌데 마음에서 못 이기니까 어렵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뭐 저의 경우에도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은 진짜 어느 가정이나 다 있는데 네네. 내 마음이 이제 굳어 있을 때는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뭐 내 탓이 아니라 결국 상대방 탓을 하는 그런 결론을 자꾸 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에게는 늘 행복만이 있어야 된다는 내 욕심에서 나온 건데 그 나 때문이 아닌 너 때문이라는 상대방을 탓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결국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난 욕심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문제를 좀 직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예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직시하는 그런 태도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경들이요. 사실은 이제 어려움만이 아니라 헛간이 태워지면 달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면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날 수 있다. 그 사람의 다른 마음. 맞아요. 또 어려울 때 손잡아주면서 더 가족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걸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경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마인드 때문에 오프라인 프리쇼에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것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되돌아온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다행히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힘의 작용에는 그와 동일한 힘을 가진 반작용이 가해진다는 뉴턴의 제3법칙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전엔 그이가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네요.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 여인이 보지 못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불러온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었다. 행복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은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에 정비례한다.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삶에 무엇이 돌아오는지 살펴보자. 상사나 동료에게 치밀었던 화를 가라앉히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기다려보자. 당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내게 응답을 해오는지 기대해보자. 나는 나와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들과 잘 지내려고 늘 노력한다. 내 인생을 반드시 선량하게 쓰기에 유의한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경우에도 진실일 것이다.
네, 확실히 하는 것, 그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 탓이 아니네요. 무섭네요. 네, 무섭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듣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흉보면 다 듣죠. 나중에 그 말 하니까 좀, 네, 좀 본인에게 이제 뿌린 대로 다 돌아오는데 네. 이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네, 네. 저는 좀 찔리고요. 네. 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내 말 하면 귀가 가렵다고 하잖아요. 기관지를 하면서. 근데 저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또 다른 사람 흉보는 것도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다 그렇죠, 뭐. 근데 직장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흉을 한 번씩은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당사자가 좀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누가 일렀구나. 아니요. 그 사람이 직접 해서 들었는데 어머. 저는 벽이 사이에 있으니까 안 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어떡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 반드시 돌아오는군요. 돌아와요. 너무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남 탓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그 사람한테 반작용으로 돌아오는 거 네. 맞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고 지내지만 사실 지금 나의 생각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돈 생각하면 돈에 막 빠지고 또 봉사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딜 가도 그런 봉사활동 같은 그런 게 또 관심이 관심이에요. 또 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미래가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나한테 잘 못해줘서가 아니고 내가 그런 원인을 제공한 그렇죠. 거죠. 내 돌아온 탓이다 거죠. 생각하고. 이렇게 할 말이 생각하니까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탓할 것이 없고. 네. 그래서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 현재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요 새로운 관점이 좀 되게 하는 것 같아요. 남 탓이고 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솔직하게 얘기하고, 맞아요. 네, 그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고백하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공감의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이분이 거짓말하지 않고요, 다 진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네. 오랜 공감과 토크쇼가 공감을 갖죠.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거 하면서 제가 정말 좀 마음에서 찔리는 게 며칠 전에 저희 오빠가 그 가난 판정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남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좀 마음 아픈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좀 동생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네 모습이야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동생이 좀 화를 냈거든요. 근데 좀 충격받았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말했을 때 그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동생도 마음이 아파서 형이 그러니까 말한 건데 제가 그러면서 참 나이를 헛먹었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는 이제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프리의 이 공감력을 좀 배워야겠다. 저도 반성이 되는데요. 여기 네. 발췌문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이가 나를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지 않네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있으면 상대방도 반드시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이 제가 부탁한 일에 동행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혼자 갔는데 순간 화가 나고 좀 섭섭했거든요. 네. 근데 혼자 다녀오는 내내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가 됐어요. 집에 이대로 들어가면 짜증이 막 퍼볼 것 같은 거 같은 네네.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남편한테 짜증내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집에 들어와서 진짜 짜증 안 냈거든요. 참고.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했는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내가 나의 행복을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짜증을 냈으면 분명히 뭔가 서로 막 순간적인 감정으로 안 좋은 소리가 나왔을 텐데 그 감정을 빼고 말하니까 더 좋은 행복을 내가 만들었다. 혼자 나 연일 칭찬해 속으로. 오늘 내가 화 안 냈어.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작용, 반작용을 아주 잘 활용하셨네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저도 네. 안 되는데 그날은 잘했어요. 화가 나면 이 말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뒤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죠? 직접 말하고 맞아요. 공감하고 이게 결국 뭐 돌아온다잖아요. 네. 뒤에서 말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벽이 얇은지 두꺼운지 꼭 확인해야 될 것 찔려요. 같아요. 찔려요. 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하면은 정말 공감의 여왕이죠. 네. 공감력의 그렇죠. 여왕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녀한테 가면 다 마음을 엽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의 쿠션이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모든 참사 뒤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커다란 교훈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분리게임을 하는 한 우리가 인간으로 한 국가로 혹은 한 행성으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교훈 중 하나다. 카트리나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의 공간에 살며 연민을 표현할 기회를 주었다. 나는 신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느냐며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런데 과연 그들 말대로 모든 게 신의 탓일까?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신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때문이다. 그것이 참사가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다. 하지만 허리케인 덕분에 우리는 절망과 공포, 무기력의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의 무지개가 되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하고 은혜롭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들이란 없으며 모두가 우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네,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마인드가 빛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카트리나 굉장했었죠. 네. 근데 이 일을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 나의 일. 이렇게 사고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글로벌한 그렇죠. 마인드예요. 네. 그죠? 그리고 이게 손 내밀 수 있는 거. 그래서 더 좋았다. 이때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있습니다. 이거 배울 점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토크쇼에서 소망을 많이 주고 자기 일처럼 괴로워하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니까 네. 그게 진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힐링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네. 자, 어려웠던 시간이 있어서 특히 자기 일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커지지 않았을까. 결론은 역경이 선물이라는 걸 스스로 깨우친 거고 과부가 과부사정 아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들을.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처럼 미래의 리더는 그냥 온실 속의 화처가 아니라 네네. 좀 역경 속에 자라서 그런 네, 사람이면 맞아요.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움도 공감하고 품을 수 있고 그 네. 다른 사람이 와서 쉴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될 것 같죠? 맞아요. 네. 그러네요. 정말 저도 네. 이런 어떤 역경 속에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되면 좋겠어요. 네, 한둘밖에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점점 아이들이 마음이 약해서 약해져서 걱정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토크쇼에서요,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에게 260여 대의 차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와. 고급 차를. 그래서 처음에는 한 대를 주는 줄 알았는데 거기 참석한 초대했던 모든 사람에게 그 멋진 차를 이제 선물한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진짜 그러겠어. 차 때문이라기보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들을 초대하면서 그 자동차 회사에 가서 후원을 받으면서 그 마음 썼던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됐잖아요. 네. 기회가 된 거죠. 네. 감동이죠. 사실 네. 이 차를 후원받기 위해서 5대, 6대는 쉽지만 260대는 쉽지 않죠. 어렵죠. 네. 너무 다른데요. 네, 그 사람들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 맞아요. 그죠? 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네. 몇 년 전에 어느 흑인이 많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네.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러 온 어떤 억만장자가 네. 학생들한테 여러분 이제 출발선상을 내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졸업할 때까지 받았던 대출금 있잖아요. 그 네네. 대학 대출금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기 모인 여러분 전체를 다. 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분 그러면서 누굽니까? 이름을 알아요? 그 대학 나왔으면 네.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아유.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네, 요즘 한국 대학으로 좀 초대하면 안 돼요? 맞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런 일들 많아지면 정말 좋겠네요. 정말 아이들의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돈이 많아야 하는 건 정말 아니라 정말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특히
작은 거 선물도 사실 내 것부터 먼저 챙기면 못하는 법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프라인 프리는 사실 그 행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행복한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 사람들하고 공감하면서 훨씬 행복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다문화 엄마들하고 말하기 대회 하면서 원고 쓰고 연습하고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이 엄마들이 그 쿠폰 아시죠? 네. 그 커피 한 잔씩 얼마나 많이 보내줬는지 압니까? 아, 커피 한 잔씩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네, 사주세요. 너무 신기하게 이게 마음이 오고 가는 걸 느꼈고요.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작은 뭐 여러 사람을 사귈수록 더 커지는 걸 느꼈거든요. 네. 아, 저는 제 자신을 좀 이 책을 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가장 부족한 점이 좀 공동체 의식이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함께 무엇을 하는 것보단 혼자 처리하는 일에 더 익숙하고 또 함께 있을 땐 번거로움도 생기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싫어하는 성향이 저에게 있다는 게 좀 느껴지면서 근데 하지만 이제 동호회라든가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네네. 조금이나마 소통하는 방법은 좀 배워나가고 있다고 스스로한테 생각은 하는데 네네. 결론은 이제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나. 네네. 그러니까 행복이 나누면 2배, 3배 된다는 게 네, 맞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까 진행자님이 그 다문화 엄마들 네네. 이야기했는데 네. 그 엄마들이 받은 행복을 또 진행자님한테 또 행복을 전해주잖아요.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맛을 맛보며 산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네. 그런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네, 우리 가족들은 제 생일을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네, 다문화 가족들이. 가족보다 낫네요. 네. 이런 독서 모임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이것도 해요. 네. 특히 이제 내 문제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꺼내놓으면 또 공감해 주시니까 그렇죠. 또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면. 그래서 인간관계나 이런 사람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또 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니까 공감력도 커지고 그렇게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 기승전 독서죠. 독서가 나와야 일단 더 행복해져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삶 여기서도 또 이야기했는데 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저는 주위에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제가 어려울 때 옆에서 이야기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에서 힘이 나서 그걸 이기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진행자님이나 연인일쌤 같은 경우에도 또 네.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힘이 생기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프라는 정말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 마음에 힘들 때 기억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준 것 같은데요.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워킹맘 북클럽의 김연일 씨, 그 다음에 황금자 씨. 오프라인 프리에 내가 확실히 하는 것들 토론해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게 역시 함께네요. 네. 우리 토크쇼도 함께, 독서클럽도 함께 네. 2배, 3배 그 행복해지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 코너로 오겠습니다. 김진호의 가족사진.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의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네,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먼저 책을 읽고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프리가요. 친구가 많아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친구를 사귀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있는, 밤새 전화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어려울 때마다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고요. 그다음에 감사일기 쓰는 이 마인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감사를 느끼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 굉장히 감동이 있었거든요. 네. 같이 여자라서 그런지 더 공감 가는데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일이 닥치지 않았어도 막연하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실제로 그 마음보다는 그거를 닥쳤을 때보다는 그 마음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주위에 있는 그 가까운 친구들이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벗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 오프라 윈프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마음이 강한 사람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토크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네, 열심히 할게요. 네네. 여럿이 모이면 또 지혜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긍정 에너지도 생기고, 그래서 힘도 생기고, 그래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또 영적인 마음에 말씀에도 머무르고 그러다 보면 성숙된 마음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늘 어떤 영적인 말씀의 세계 속에 오래 머물려고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이 안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눈보다 자기의 주도적인 삶으로 인생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고 좀 봐요. 네, 그러네요. 우리 지금 오프라인 프리의 그녀가 확실히 아는 것들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네,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해도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좀 그 상처나 이런 어떤 고난이 그렇게 그냥 끝나지 않고 실패가 좀 좋은 거구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남았고 저도 실패가 좋은 거구나 하고 요 부분은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패가 사실 우리가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실패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고, 그쵸. 그죠? 늘 성공만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사귈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실패를 해야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진짜 오프라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네네. 일단은 마음 자체가 영적인 세계랑 좀 연결된 사람이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줄 좀 힘이 있어야겠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네. 정말 확실한 건 무엇보다 내 마음에 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네. 자기의 마음 정리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이 와서 그쵸. 쉴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여기서 또 위치 이동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사실 형편은 만일에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해도 네. 위치 이동해서 그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넘어가는 그 세계로 넘어가는 그 평안한 상태로 넘어간다면 네네. 사실 어떤 문제를 닥쳐도 그게 그렇게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같은 위치에서 평생을 산다면 우리는 그 부분밖에 알지 못하고 그렇죠. 마음의 근육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 마음의 위치 이동이 된다면 네. 그 순간순간에 또 알 수 있는 장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네. 누군가와 사귐도 되고 또 평안을 줄 수도 있고 네. 그 나쁜 게 아니네요. 네. 네. 우리 실패 좋아하는 거네요. 그럼 지금 고난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많이 배웠네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덧붙이고 싶은 거 있죠. 네,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근데 힘든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거 다 좋은데 네네. 작은 거 하나도 사실은 실천하기가 어렵고 마음에 힘이 안 생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끌려다녀요. 안 그러려고 해도 끌려다니는데 여기 강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밑바탕이 사실은 영적인 그런 세계가 밑바탕이 됐을 때 이 강한 마인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도 사실 그걸 굉장히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네, 네. 그리고 또 아까 시편에서 그 말씀도 했으면 그거를 마음의 주문처럼 외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문처럼 외운다. 네, 그냥 계속 마음에서 위치 이동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은 지금 이 기쁘지 않은데 기쁜 마음의 위치로 위치 이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주문처럼 외우지 않고 뭔가 좀 그죠? 또 근데 방법이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믿는 거죠. 그런가요? 그 네. 부분을 좀 자세히 네, 썼으면 네, 좋겠다.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와서 한번 특집 같은 거 하면 어떨까요? 대박이 되고 우리 그런 북클럽이 초청받아서 네. 거기 게스트로 나가서 한번 오프라 인프라에게 그런 진솔함이 어디서 왔는지 질문도 한번 해보고 네네. 공개 방송도 네, 하고. 공개 방송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특히 오프라 윈프라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네네. 드니까 그런 네. 사람에게 정말 모든 걸 한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긴 토크쇼는 없었죠. 그렇죠. 네, 몇 년은 그거 좀 있었어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긴 기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쇼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일시적인 그 도움은 되지만 또 이게 지속적인 꿈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은 됐었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네, 그렇다고 매일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 쇼에. 네. 그래서 좀 어떤 그때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정말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거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네. 사실 사람들이 거기서 한순간은 벗어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북적북적 북클럽도 그런 부분에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건 또 게스트를 통해서건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네. 그게 지속적으로 저희 방송 지속적으로 오래 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똑같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이런 토크쇼보다 훨씬 더 유명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우리 28년 하는 겁니까? 네. 아, 그렇죠.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저희가 다시 쓰는 엔딩 코너 하면서 항상 네, 그렇게 네, 느끼거든요. 네, 네. 이런 문제를 벗어나는. 네. 네, 우리 토크쇼만큼 오프라만큼 유명해지는 그런 방송이 되겠네요. 훨씬 더 네. 유명할 수도 있어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일단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 마음에 어떤 무거운 마음을 먼저 벗어버리고 이런 비참한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좀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결국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고 네. 결국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마음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걸로 다시 쓰고 싶어요, 엔딩을.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북클럽에서 지난주에 그 명사 초청 강연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 그런 강연을 들을 때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강사님들이 굉장히 저희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마음 관리를 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기본 마인드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들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독서클럽 하면서 이렇게 마음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네. 아, 맞아요. 사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은데 들을 수 있으려면 마음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은 이미 다 얻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일단 들으면 사실 얼마든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네. 변화의 그러네요. 시작이죠. 네. 특히 자기 모습을 아는 만큼 다른 네네. 사람의 실수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벌써 자기를 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크쇼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정리정돈하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알고 또 낮아져야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유익하게 됐네요. 네. 네, 토크쇼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결론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오프라 윈프리가 역경을 많이 겪었는데 네네. 역경은 선물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지 않게 역경을 겪을 때가 너무 많은데 진짜로 시간이 지나면서 선물이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마음의 위치 이동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넘어가고. 네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와도 우리 참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참 멋지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사용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욕경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제 인생에서 모든 역경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떻든 간에 자기가 우리 인생 다 역경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쵸. 그 모든 거 하나하나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당연히 배울 점이지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5가지 감사를 다시 한번 써보기로 꾸준히. 네, 그 긍정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네네. 용기를 준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오프라 인프리. 네,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직장 생활하느냐고 바쁘신데 다음에는 또 모시겠습니다. 좋은 네, 또 책을. 불러주세요. 네, 지금 우리 좋은 책 하나 또 정했죠. 네. 다음에 또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고입니다. 스펜스 존슨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네, 선물 프레젠트. 이 단어는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현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선물은 바로 이 순간, 현재라고 하는데요. 마법과도 같은 행복과 성공의 비밀. 무심히 흘려보낸 오늘 속에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읽고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고난과 역경, 저항 없이는, 그리고 종종 고통이 없이는 강인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두 손을 치켜들고 제발이라고 외치게끔 만드는 문제들이야말로 우리의 근성과 용기, 자기 단련과 결연한 자세를 길러주는 존재들이다. 네, 역경은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